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그리고 사우디 효과 이후에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연간으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뭐 심리 지표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감하고 나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주요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야간 선물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신용 등급 이슈가 더 강한 재료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 지수가 더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종목 장세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계속 올라가면서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올해 증시가 어쨌든 올라가긴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관세 전쟁 때문에 크게 주저앉았었죠.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6,000원저리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한 어떤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죠. 좀 주요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이내에 주요국의 관세를 책정해서 서한을 보낼 거다. 이게 뭐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협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나라는 이만큼, 너희 나라는 이만큼 이렇게 관세 정해서 보낼 테니까 알아서들 대비해봐.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저게 이렇게 가벼운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또 관세 전쟁 일으키려나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었는데 어차피 협상할 거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중국이었는데 중국과 저런 식으로 가는 거 봐서는 뭐 협상할 것 같아. 이런 이제 기대감이 저 재료를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게 막았던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5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50.8 예상치 하회했고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초반에 밀리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제가 이제 뉴스를 중복해서 올렸네요.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에 약 200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 미국 펀드에만 한 12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고 무역 협상 진행되고 등등의 어떤 이슈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주식을 좀 더 사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인도 등등이 다음 협상 대상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협상이 좀 늦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협상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일본 내부의 반발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업체들이라든가 농업층 이런 데서 이대로에다 미국에다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늦춰야 된다 협상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오히려 미국이 더 급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빠른 협상에서 시간 끌기로 전략이 선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 관련된 뉴스도 있었는데 한국이 뭐 관세 제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로 알려져 있는 일본과 한국도 쉽게 협상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이 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대형주들은 그다지 재미가 없는 날, 중소형주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옵션 만기일이라는 걸 감안을 하고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표들이 나오긴 했잖아요. 지표들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50.8이 나왔어요. 50.8이 나왔는데 50.8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지금 경제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소비 늘릴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50.8이라는 수치는 역대 두 번째. 이게 지금 1990년대 이후 이제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나왔던 보던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후에 1년 정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7.3%나 높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정당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미국의 이제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9.6%로 답변을 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1.2%인데 아우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잘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커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치 자체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지표 나왔을 때는 시장이 덜컹하고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지표 자체가 응답하는 사람이 몇 백 명 단위예요. 예, 뭐 이게 몇백 명, 그러니까 4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되는 수치라서, 저 정도 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심리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는 저런데, 그러면 실제로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루 전에 나왔던 미국의 소매 판매는 증가됐잖아요. 예, 소매 판매는 어쨌든 플러스, 약간의 플러스긴 하지만, 소비 자체는 아직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면서 소비 자체는 아직은 하고 있다. 라는 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데이터 자체가 설문했을 때가 미중 협상 그 내용 공개되기 직전이었어요. 예, 그 무역 협상이 진행된 결과물 뉴스로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설문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반영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지표는 잠깐 발표 직후에 반짝하긴 했지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대형주들은 좀 부진했죠. 테슬라가 이제 2% 올라가는데, 그 치폴레, 예, 외식업체 이제 치폴레의 출신의 어떤 사람을 이사회로 영입했다, 이사진으로 영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올라가는데, 그게 뭔 상관이지 싶긴 하지만, 해외 쪽 그 광범위하게 해외 쪽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해외 쪽 사업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빅테크에서는 조금 튀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의 R&D 센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뭐 조건을 걸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하는 걸 만들어 주되 미국에서의 어떤 제재하는 거를 피하고, 그다음에 GPU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곳에서 공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뭐 토지를 제공하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또 미국 정부에다는 우리 저거 할 수 있게 좀 해줘,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상태다 보니까 또 옵션 만기일에 또 대형주들 눌리고 하는 날, 이런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중동 순방에 참여한 CEO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기업들이 대체로 주가가 좀 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트럼프가 소유하는 회사도 거기 가서 로비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3개 정도가 트럼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3개 정도의 회사도 중동 가가지고 해서, 저게 온전히 좀 그 국가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익도 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도 일부에서 이 야후 기사에서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동 순방에 참여한 기업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주가도 올라갔다. 주요 이제 인사들 이게 이제 표기된 것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또 좋은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이제 금 쪽으로 자금이 한동안 계속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금에서 자금이 나오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예,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뭐 보합 정도, 예, 뭐 MSCI 한국 지수는 약간 빠졌고 야간 선물은 약간 올라가고 이제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주초에 우리 증시는 뭐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린 게 있어서 그 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고 내용을 이제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이 연간 기준으로 상승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1차적으로는 올 만큼 왔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재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하향을 했잖아요. 주초에 이제 약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뭐 그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연속적으로 따당 받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을 최근에 주도했던 거는 관세 협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국가가 어디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일본, 인도라는 이제 주장이 우세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 일본이 조금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미국에는 뭐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합의가 나오는지 여부도 시장에서는 되게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좀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 정도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좀 빠지는 요 구간에서 보시면 20%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간이 나오고 20% 올라가고 그 구간에서 빠지고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수 자체가 저점 대비 한 20%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해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계속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들이 확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좀 조정을 보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서 미국의 빅테크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감하고 나서 미국에서 그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아래, 최상위 등급에서 아래로 내렸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요 반응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로이터에서 정리한 반응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무디스가 되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사실상 야당의 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트리플 A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걱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미국 국채 그렇다고 미국 국채 안 살 거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것 때문에 뭐 미국이 자금 조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돈을 못 갚는다든가 이런 이유 생길 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도감,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 또 일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제 공화당의 경각심을 유발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시 분석가는 관세 여파로 보이는데 S&P 500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결국엔 안정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디스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최근에 가장 늦게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했잖아요. 그 피치는 유럽이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기반의 신용평가사고 S&P 같은 경우는 매크로힐이라는 출판사가 대주주예요. 되게 독특하죠. 그런데 무디스는 이제 대주주가 누구냐면 뱅가드나 뭐 이런데 블랙록, 다음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데가 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후하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용 등급을 내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버티고 버티다 내린 걸로 해석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라서 이렇게 또 뭐 엄청나게 타격을 줄 정도로 이렇게 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용 등급은 내리면서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그건 또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높였다라는 거는 향후에 하는 거 봐서 다시 올려줄게. 이런 메시지도 동시에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용등급 하향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그렇다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확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단계 내려간 거지 확 바뀐 건 아니라서 뭐 이게 재료로서 뭐 지속성이 있다든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칼럼 한참 쓸 때 신용평가사 뭐 생긴 과정 뭐 그 평가사의 특징 이런 거 한번 쭉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